그 연수함수의 계산이었어요? 그러면 몇 번 쓰면 되는 거죠? 6번. 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서 마지막이에요. 저 현이? 네. 보세요. 연속함수에는 여러 가지 정리가 있어요. 정리. 연속함수에 정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근데 이거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별다른 건 아니고 연속함수는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있다 이거예요. 연속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 fx가 구간 A, B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얘예요. 항상 폐구간이어야 돼요. 즉 양끝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포함해야 돼. 예를 들어서 바라봐. 얘가 여기 포함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포함하지 않아. 그럼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맨 2가 뻥 뚫렸잖아. 네. 그럼 얘는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끝 쪽 끝을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간 이거에서 뭐라고? 연속이래, 연속. 연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어져 있다는 얘기지. 이어져 있으면 항상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이 뭐예요? 존재한다 얘입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수 정리예요. 사이즈가 없어요? 아 원래 있죠 여기. ES에 되는데 귀찮아 안 쓰는 거. 아 나 진짜 최대값, 최소값. 나 진짜 내가 적었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대표값이에요. 그쵸. 전에는 우리 이게 없었거든. 대표값이에요. 살다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표값.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안 붙여요.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 할 때도 안 붙입니다. 아 이거 귀찮아요. 안 해요. 야, 쌤은 귀찮아서 몇 안 괜찮아? 쌤의 시험 주제가 저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난 불편해. 최대 최소 정리 됐죠? 네.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사이값.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사이값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네?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영어 같이. 알아. 사이값 정리 아니면 중간값 정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도 very easy합니다. very easy해요. 보세요.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니까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조건이 이거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양쪽 끝 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됐죠? 그럼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양쪽 끝의 값이 서로 달라. 그치? 근데 얘가 연속이야 이렇게. 되겠나? 그럼 이 값하고 중간에 값이 존재하겠죠? 되시겠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쭉 그으면 얘랑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하나만 존재하죠.
만약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서 연속이야. 그럼 몇 개 존재해? 3개 존재하죠. 내 말 이해가십니까? 네. 자, 보세요. 양 끝값이 서로 달라요. 그때 K다라고 한 놈이 누구보다, 즉 FA보다 FB보다 즉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면 fx의 값이 얼마인? k인 이거인 아니 죄송한데 여기 c라고 쓸게요. c. 얘를 만족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c라고 하는 거는 봐봐, 내가 이거 쭉 커서 만났잖아, 그치? 그 만난 놈은 A하고 B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데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값 정리. 그러면 봐봐, 중간값 정리에 활용을 보시면 졸라 쉬워요. 내용은 쉬운 거면 쉬운 거. 야 봐, 봐라. x축이 있어. A, B가 있어. 근데 이 끝하고 이 끝이 부호가 달라. 근데 연속이야. 그럼 이어졌겠지. 네. 그럼 얘가 부호가 다르면 그 중간에 0이 있니 없니? 0이 있죠? 되겠어? 그럼 0 만들면 x값이 적어도 하나 있다. 얘가 뭐냐면 활용입니다. 활용.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자, 중간값 정리에 얘는요 안 나와요. 그냥 연속함수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만 나와요.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얘는 아셔야 돼요. 근데 벌써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함수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되죠? 그러면 양쪽 끝값에 부호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FA와 FB가 곱하기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되시죠? 그럼 양쪽 끝이 뭐예요? 부호가 다르지?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0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면 FC가 뭐가 되는? 0 되는 이거인 C가 뭐하다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근데 C는 당연히 어디 존재해요? A하고 B 사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조건을 좀 볼게요. 일단 중간값 정리되려면 깜짝아. 이거 어떻게 빼지? 자. 저 니주가 씹어가지고. 파란색 볼펜 여기 있어요. 야, 좀 이따가 그 볼펜 심 한 번만 빼줘. 그래. 자, 보세요. 일단 폐구하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네. 양쪽 끝값이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연속인 거 확인하고, 되죠? 양쪽 끝값이 다른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함수값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감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좌우의 부호가 다르단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낀다라고 하는 말이 적어져라 있다는 말이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내용이 다거든? 이게 내용이 답니다. 졸라 쉽죠? 중간값 정리해서 반드시 빼고 가는. 다시 뭘? 중간값 정리해서 반드시 빼고 가는. 중간값정인데 폐구간이어야 돼. 폐구간. 얘가. 자,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 거기 21번 잠깐 보세요. 21번. 21번 말로 볼게요. 자, 보세요. 함수 f가 21번 보세요. 1번 보면 함수 fx가 폐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냐라고 얘기했죠. 예. 되겠어요? 자, 이게 사실 이게 읽을 필요도 없는데 항상 조건이 뭐예요? 폐 구간에서 뭐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거 틀린 거고 이거 다 이거네? 안 해? 다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22번 잠깐 볼까요? 다음 주 오는 걸 보기도 볼래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 보시면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 상수함수가 아닌 연속함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생각하세요. 생각. 진짜 이거 풀 거야.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 상수함수가 아닌 연속함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왜 맞아요? 맞아야지. 봐 A, B야. 그치? A, B에서 연속이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A, B 개구간에서 연속 맞죠? 예. 근데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가 있어 없어? 존재한다.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개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 연속값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뭐냐면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고, 보시겠어요?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지 이럴 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는 거고 예. 여기가 개구간이야, 오픈 인터벌이야.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럼 다시 두 함수가 폐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는 연속하면. 연속이죠. 얘가 연속인데 연속이니까 당연히 봐봐. 둘 다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뺀 것도 폐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은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fx가 폐 구간에서 연속이고 fx 값이 모두 뭐래요? 모두 유리수래요. 모두 유리수이면 fx는 상수함수래요. 이런 쌍 아닐 수도 있고. 아니지 않아요. 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분이 자, 봐. A, B에서 연속이 되면 근데 봐. 만약에 있잖아. A, B에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유리수만 있어요? 무리수만 있어요? 유리수, 무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유리수, 무리가 다 있어요. 내 말 이해가세요? 예. 근데 뭐하대? 연속인데
기울기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 기울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y값이 뭐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유리수여야 되죠. 즉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유리수 무리수가 졸라 많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유리수만 나올 수가 없다고. 예. 내 말 이해가? 예. 그럼 유리수만 나온다 또는 무리수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수면서 유리수면 유리수만 나오는 거고 상수면서 무리수면 무리수만 나오는 겁니다. 내 말뜻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따라서 상수함수 맞죠? 이해가십니까? 항상 그 원래 그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말 들어보죠. 아씨. 즉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많은 뭐가 존재해요? 실수가 존재해요. 실수가 존재하는데 실수가 그 덴서티라고 하는데 조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이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지 끊어진 데가 없어요. 그럼 유리수 무리수가 졸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딱 이렇게 있어버리면 유리수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유리수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숫자가 졸라 많기 때문에. 되겠어요? 근데 얘가 유리수만 나오려고 하면 뭐예요? 상수인 유리수여야 된다. 상수함수인 유리수여야 된다고. 되겠어요? 무리수만 나오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 상수함수인 무리수여야 된다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23번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보이래요. 누구의 실근이야? 0 만들어주는 실근을 가진 걸 보이라고 했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하고 2 사이에서 0 되는 놈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네. 그러려면 양쪽 끝에 부호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양쪽 끝에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자 fx를 이만큼을 야 이거 그 잘 보세요. 얘를 fx라고 하면 거기다 뭐 대입할 거야? 그럼 얘는 다항함수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항함수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의 일부분 어디 0부터 1, 2 구간에서 뭐예요? 연속이 되죠? 0, 2야? 예. 여기도 연속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0 대입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0 맞죠? 2 대입해주면 8 지워져 6, 4, 예 4니까 양수죠. 되겠어요? 그럼 양쪽 끝에 부호가 다른 걸 확인했지. 예.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문제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사이값. 사이값 정리 나왔죠? 요즘 문제네요.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하고 2 사이에 0 되는 C가 적어도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어떤 거요? 플러스 fx가 플러스 2x가 못하고 아 끝내지. 못하네요.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25번. 25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벌써 내가 하는 순서는 벌써 얘기했어요. 뭐냐면 얘가 는영이 되고 싶은 거지. 예. 그치? 그냥 한쪽이 봐봐.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 다 넘겨 는영 만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큼을 뭐라고? gx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나는 gx가 무슨 함수예요 지금? gx가 뭐냐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애매, 얘는 다항 함수애매. 그럼 연속이지. 예. 그러니까 따라서 더한 것도 연속이지. 그러니까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놈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궁금한 데는 어디야? 0, 1, 2, 3, 4, 5 그걸 표시하세요. 0, 1, 2, 3, 4 짰네 쌍 5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 볼 거야? y는 gx 얘를 볼 거야. y는 gx가 누군데요? fx 더하기 얼마? x 얘가 y는 gx죠? 그죠? 거기다가 뭐 대입할 거야? 0 대입할 거야. 야 봐. 내가 궁금한 거는 값이에요? 부호예요? 아니요. 부호예요. 부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끝에 부호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지 11, 10 빼기 1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궁금한 건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실 부호가 궁금한 거지. 무슨 말이면 여기다 0 대입해봐요. F0 더하기 0이죠. F0이 얼마야? 1이니까 양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 넣어봐요. 1 넣으면 얼마야? 4 1 넣으면 1 더하면 5 양수 되시겠어요? 2 넣어봐요. 2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2 넣으면 얼마? 2 해주면 얼마? 1 얘도 양수. 3 넣어봐요. F3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거기다 3이면 빼기 1이니까 여기 음수. 끝났죠? 아 연속이니까 2 사이에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이 뒤에 그 계산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답이 2개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아이씨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음 4 넣으면 마이너스 5죠? 4죠? 마이너스 1 5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또 음수네. 그렇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2하고 3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렇지 않죠? 어디 볼 거냐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해야 할 것은 미분. 일단 들으세요. 지금 중간에 27번까지 있죠? 네. 27번까지는 오늘 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오답까지 다 되셔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그 연속 끝이 어디야? 35번까지는 2차 오답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쌤도 2차 오답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시험도 봅니다. 네. 난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분계수 봅니다. 미분계수. 드디어 미분. 올라갈까? 그 수학의 꽃은 미분 분석뿐입니다. 수학의 꽃은 미분 접근. 자, 하여 미분이란 게 있고 적분이란 게 있잖아. 미분이 먼저 생겼어요? 적분이 먼저 생겼어요? 적분이 먼저 생겼어요. 적분이 먼저 생겼어요. 적분이 먼저 생겼는데 적분이 왜 생겼을까요? 적분이 왜 생겼어요? 적분은 뭐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생긴 게 적분이에요. 왜 생겼다고? 넓이로.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 농경사회니까 네 땅이 크냐 내 땅이 크냐 되게 중요한 거거든. 땅 넓이 재려고 하다 보니까 적분을 만든 거예요. 졸라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때 그 적분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의 넓이,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이런 건 잴 수 있었어요. 근데 땅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이거 넓이 어떻게 재지? 못 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거 넓이 재기 위해서 적분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적분을 막 발전시키다 보니까 미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미분이 훨씬 뒤입니다.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분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어찌됐건 간에 뉴턴이 사과만 떨어뜨린 줄 알죠? 아닙니다. 수학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뉴턴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먼저 생긴 게 적분이잖아. 그걸 발전하다가 생긴 게 미분이거든? 되시겠어요? 그럼 니네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미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적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미분이 더 어려운 겁니다. 미분이 더 어려운 거고 미분이 더 내용이 많은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들 정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분은 날로 드시는 거예요. 적분은요 장담하고 있잖아. 미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적분은요 3시간 수업 한 번만 다 끝나요. 그 정도로 미분이 양이 많고 미분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그걸 이해하거나 라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미분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외우라고 하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았냐? 자, 갑니다. 챕터 2입니다. 3 아니에요? 챕터 1이 극한과 연속성이었어요. 챕터 2입니다. 미분, 데리버티브. 미분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변화율이란 걸 해야 돼요. 변화율. 변화율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변화율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야, 제발 내가 써주면 여기 외우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이해를 시키죠.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셔야지. 이걸 앞에 걸 놓치면 뒤에 걸 못해요. 알았죠? 자, 보세요. 변화율에는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선생님, 도대체 변화율이 뭔데요? 변화율은 뭐냐면 변화율, 변화하는 율이니까 비율이잖아. 비율. 그 얘는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량. 비율.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변화율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율이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율이거든. 근데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고 순간 변화율은 뭐냐? 얘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해하세요. 이게 좀 외우셔야 돼. 이름 같은 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저기 보면 점이란 말이 나왔죠? 되죠? 네. 점이 뭐예요? 좌표 위에 그지?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좌표, y좌표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이겠지만 y좌표는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x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중요하다고? x좌표가 중요하다고. 되시겠어요? x좌표만 알면 y좌표 구하는 거 어려워, 쉬워? 쉬운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이라는 말은 그 말은 x값이 이렇게 a, x값이 이렇게 b 두 개가 나와 있는 소리예요. 되시죠? 그러면 순간 변화율도 역시 마찬가지에도 직선의 기울기거든. 직선의 기울기인데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요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이에요.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다시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따라해.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몇 개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한 점에서.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 다시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한 접선의 기울기. 내가 지금 계속 시키죠?
왜 시켜요? 왜요?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말이 접선의 길이고 얘랑 똑같은 말이 미분계수 이게 말이 섞여서 나와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 용어가 그 이름이 다른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섞어서 나와도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십니까? 어?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한 점이니까 x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 되시겠어요? 그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평균 변화율입니다. 다시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요? 읽으세요. 두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에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래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부 다 순간 변화율만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변화율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립니다. 평균 변화율은 지금 이 시간 확 뒤질래는데 야! 이러서 이씨 졸려서 나간 새끼 뒤대가 앉아있으면 더 졸리지 확 뒤질랜 데가 앉아있었잖아 너. 자 보세요. 야 뒤에 나갔으면 서 있어. 왜 거기 앉아있어? 잠 깨서요. 그러다 제 꼴 나는 거예요. 오늘 안 들려. 자 보세요. 이때까지 전부 다 순간 변화율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변화율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 띵 나오지. 그래서 많이 틀려요. 평균 변화율은 지금부터 수투가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설명이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 좀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하세요. 자 보세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두 점이니까 A하고 B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X는 X가 A에서 원래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Y는 fx의 평균 변화율 플레임이 얘예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 플레임이 얘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거죠.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 a, b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 봐봐요. 좌표 평면상에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A란 점이 있고 여기에 B란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Y는 fx라는 함수겠죠? 그럼 당연히 A 대입하면 뭐 나와요? fa. B 대입하면 뭐 나와요? fb가 나오겠죠? 즉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얘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되시겠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다시 얘가 뭐라고?
x의 증가량. 말로 하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x의 변화량, x의 증가량, 그걸 기호로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델타, 야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델타면 델타 x. 그럼 얘는 y 값의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얘는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즉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얘가 뭐라고? A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그때 이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값은 또 뭐랑 똑같아요? 탄젠트 세타랑 같겠죠. 되십니까?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쓸 거냐면 만약에 요 놈을 h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면? h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놈이 뭐 되는 거야? a 더하기 h 되죠. b가 뭐라고? a 더하기 h.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분모를 h라고 하면 분자는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 되십니까? 그러면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야 여기가 fb 빼기 fa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a 빼기 b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순서가 b 빼기 a면 f 빼기 fa가 돼야 된다고. 네. 순서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보세요.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 B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 A 얘에서 얘 뺀 게 그대로 밑에 있어야 돼요. 보세요. 다시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 a 플러스 hc. 얘 뭐라고 써 있어? a라고 썼지. 얘에서 얘 뺀 게 그대로 분모에 써야 돼요. 만약에 위에 거만 나오고 아래 게 안 나왔어.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걸 분모에 쓸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f의 3 플러스 얼마 2h 빼기 f의 3 마이너스 h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항상 얘에서 얘 뺀 거 얼마? H 아니 시간. 3H 3h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할 줄 아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되시겠어요? 이게 되시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에 활용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더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특히 2차 함수일 때 fx가 2차 함수일 때 함수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 c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죠.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 1학년 때 이걸 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는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을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중요한 건 거예요. 2차 함수죠. 그럼 내가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이렇게 잘랐어.
잘랐어. 직선을 잘랐다고 이렇게. 그죠? 자르면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왔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x가 알파에서 베타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이 파란색의 기울기 아니겠어요? A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얘의 기울기죠. 그죠? 그러면 혹시 1학년 때 이런 거 안 배우셨나요? 얘하고 평행한 접선 그릴 수 있죠. 그럼 얘가 접선이잖아. 접선이면 뭐예요? 접점, 그죠? 접하죠? 접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접점이 죄송한데 이렇게 써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접점의 x좌표가 뭐냐면 그림이 이게 좀 안 맞긴 한데 얘의 중점이에요. 다시 이건 2차 함수일 때만 선생님 합니다. 2차 함수일 때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중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 예를 들어서 이 평균 변화율하고 얘하고 평행하면서 뭐하래? 접한다며. 네. 그럼 그 접점의 좌표는 얘네들이 뭐라고? 중점이라고. 중점. 알겠어요? 좀 이따 문제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여기도. 다시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과 평행한 접선에 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하니? 쟤를 접점이라고 하지. 접하는 점의 x좌표가 뭐라고? 중점이라고. 보시겠어요? 이게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씁니다. 한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평균 변화를 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순간 변화입니다. 순간 변화. 네. 사진이 어디 갔어요? 아파서 안 왔어요. 병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월요일 왔어요. 어머니 말씀이.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자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y는 fx라는 놈이에요. 그때 x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점하고 얘하고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예요. 되시나요? 네. 다시 이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져요. A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A에 가까이 가는 거는 방향이 몇 방향이에요? 두 방향. 방향이 몇 방향이라고? 두 방향.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럼 봐봐. 자, 점이 점점 뭐하다고? A에 가까워져. 그럼 기울기 구하고 점점 기울기 구할 거야. 마찬가지.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져. 그쵸? 그럼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럼 그 기울기가 이쪽에서 오는 기울기와 이쪽에서 가는 기울기가 같은 값으로 가면, 즉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어디로 점점 가까워지냐면 봐봐. 이 점을 점점 가까이 가. 가까이 하면 어디가 되는 거냐면 A에서의 접선 여기에 가까이 가죠. 되시나요? 점을 점점 가까이 이 점 갖고 얘 기울기, 이 점 갖고 기울기. 즉 여기 있는 A점은 고정된 거고 얘는 고정인 거고 점점 A에 가까이 가면 X값이 가까이 가면서 기울기 구할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A도 점점 가까이 갈 거야.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가서 기울기 구할 거라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게 1로는 기울기하고 1로는 기울기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뭐하라고 불러요? 수렴한다고 부르죠? 되시겠어요? 그럼 자 1로는 기울기 구하고 싶어요. 1로는 기울기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벌써 두 점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씌워준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인 거예요. 평균 변화율에다가 뭐 한 거? 리미트 씌워준 게 뭐라고? 순간 변화율. 근데 자 봐봐. 이 델타 X의 뜻이 뭐였죠? X의 변화량이지. 근데 봐봐. 점이 점점 A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나 이렇게 가까이 가나 그럼 X값의 변화량이 점점 뭐 되는 거야?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기 변화량이잖아. 예. 그 변화량이 점점 얼마가 돼요? 0 되죠. 내 말 이해가? 얘에서 얘 빼기 변화량이잖아. 예. 얘에서 얘 빼기 변화량이잖아. 얘에서 얘 빼기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델타 X가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 들리세요? 나도 잘 자라. 다시 평균. 자,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델타 X가 다시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가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가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기하학적 의미.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죠? 구하는 거는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를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 순간 변화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예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되겠어? 근데 그거는 어디다가?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씌운다고. 되겠니 이거? 오케이? 그러면 자, 잘 드세요. 그래서 좀 더 합니다. 여기서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고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좀 기억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 아까? 두 가지였죠.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 걸 먼저 쓸게요. 먼저 쓰면 두 번째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H분의 A에다가 내가 B를 아까 뭐라고 썼어? A 더하기 H라고 썼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여기가 A 더하기 H라고 한다면 이건 H가 양이야 음이야? 양인 거야.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여기가 A 더하기 H면 H가 뭐예요? 음인 거야. 너 또 졸립지? 아이 졸립지. 봤는데 뭐래. H가 뭐라 하냐면 아까 X의 증가량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H분의 F의 A 더하기 얼마 H 빼기 얼마 FA. 얘가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 근데 H가 양수면 H가 뭐면? 양수면 A보다 오른쪽 점하고 기울긴 거야. 그죠? H가 음수면 A보다 왼쪽 점하고 기울긴 거야. 되겠니 이거?
근데 여기다가 뭐 하라고? 리미트를 딱 씌우라고. 되죠? 그때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되십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은 좌극한, 우극한, 양방극한이지. 즉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일로 오는 기울기를 구한 거랑 일로 오는 기울기를 구한 거랑 그게 같은 값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되시겠어요? 표현 방법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 A였잖아. 근데 얘가 B는 고정된 숫자잖아, 숫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점점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를 뭘로 쓰냐면 X 빼기 A라고 써요. F의 X 빼기 얼마? A. 되시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점점 X가 A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데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 가까울 수 있는 거지. 즉 리미트 X가 A로 가요. 얘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뭐예요? 양방극한이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아이나 뭐한 새끼라고 전부 다 같은 새끼예요. 근데 여기서 이 리미트의 변수가 누구예요? h가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우변은 뭐에 관한 함수인 거야? h에 관한 함수인 거야. 되시겠어요? 여기는 h에 관한 함수야. 다시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x가 변수야. x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은 뭐에 관한 변수야? 뭐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라고. 그러면 함수에다 둘 다 뭐 한 거야? 리미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일부분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인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함수에다 리미트로 치고 함수에다 리미트로 친 거잖아. 되겠어? 그냥 함수의 칸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놈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요. 몇 가지 지금 오늘 내가 문제를 뒤에 풀든 안 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내용은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 뭐? 근데 두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어떡해. 순간 정적이 일어서 내가 이 분위기 어떻게 할지 감당이 안 되네.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 두 가지. 수렴하고 발산 두 가지. 그 중에서 수렴이 중요해요? 발산이 중요해요? 수렴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상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해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름을 붙여줄 건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아이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값이지. 근데 함수의 극한값인데 그 중에서 함수의 모양이 이 모양이던가 함수의 모양이 이 모양이면 얘를 이름을 특수하게 붙여요. 그게 뭐냐면 x는 a에서 항상 어디에서인지 꼭 반드시 나와야 돼요.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 미분계수. 이름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 기호도 있어요. 기호도 f 프라임 a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x는 a에 자 따라합시다. x는 a에서 순간 변화예요. X는 A의 순간 변화. 입에 좀 달라붙어야 돼요.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 접선의 x는 a에서 미분계수. X는 A에서 미분계수. 그럼 봐. 그냥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얘네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x 값이 주어져야 돼요. x 값이 어디에서 이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는 의미가 없는 새끼예요. 틀린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니네가 이게 빠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항상 어디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속에서 두 개 썼죠. 한 점에서 연속성, 범위에서 연속성 두 개를 했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 점에서 미분가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근데 여기 A가 여기 있는 A예요? 네, 같은 A. 얘 읽어봐요. 얘 읽어봐요. 같은 새끼지. 그럼 얘를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달리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디퍼런셔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분 가능. 그러면 다시 또 써볼까요? 자, 야 외우는 겁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 있다.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있다. f'a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전부 다 얘는 미분 가능하단 말이 순간 변화에 존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f'a가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를 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3이야. 얘가 3이야. 그러면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 3.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3. f'a가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고 미분 모래 비용식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말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답니다.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여기서는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접선을 그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뻥 뚫렸어.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겨야 접선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연속.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부드러워야 돼요. 스머트 해야 돼요. 부드럽게 끊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니네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얘는 미분 가능한 새끼인 거예요. 그건 미분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닥쳐봐. 그래서
그래서 얘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컨티뉴어스 연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그럼 부드럽다는 얘기 뭐야? 스머터 해야 돼. 스머터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벌써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오른쪽에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 오는 기울기가 같아져야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건데 만약에 얘는 1로 기울기가 와 얘는 1로 기울기가 그럼 뾰족해지잖아. 이런 건 미분 불가능한 거라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봐요.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지? 그림 그리시. 일단은 부드러운 것부터. 그러면 근데 얘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 연속은 기본인 거라고. 이어져 있는 건 기본인 거야. 네. 근데 종류가 두 가지죠. 이어져 있긴 한데 얘가 이렇게 뾰족해요. 뾰족해요. 얘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되시겠어요? 연속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뾰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로는 기울기는 양수야. 기울기가 1로는 기울기는 뭐예요? 음수죠. 그럼 좌우가 같아 달라. 다르다. 그 말은 좌우가 다르다는 얘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니까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사. 발산해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즉 x는 a의 순간 변화율이 없어요. x는 a의 접선행률이 없어요. x는 a의 미분 계수가 없어요. f'a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꺾이는 점을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 첨점이라고 해요. 첨점. 첨점은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미분 가능.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는 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니야? 연속. 연속이죠? 원래는 이쪽에다 쓰려고 했는데 너무 좁았네. 밑에 썼는데 여기 써야 되는데 어떡하죠? 여기 써야 되는데 첨점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첨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이게 첨점이에요. 연속이니까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근데 이어져 있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 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그림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얘가 미분 가능한 겁니다.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미분 가능한지 미분 가능하지 않는지 보는 방법은 이거라고. 역시 마찬가지 기하적 방법. 뭐예요?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거예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이거 나왔다 쳐봐. 그럼 얘는 0보다 클 때 x제곱이니까 얘잖아. 얘는 0보다 클 때 빼기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0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죠? 되시겠어요? 이러면 얘는 미분 가능한 거라고. 그림을 그려서.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림으로 나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미분 가능한지를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쉬운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려운 게 뭐라고? 역시 마찬가지 대수역 방법이거든? 대수역 방법은 뭐예요? 우극한, 좌극한 구에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죠. 우극한, 좌극한 구에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죠. 그래서 수렴 아니면 발산 두 가지죠. 얘는 발산이 뭐냐면 h가 0 플러스로 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보다 오른쪽 점 갖고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여기가 a 플러스로 가. 그 말은 a보다 큰 쪽에서 기울기 구해 나간 거야. 되십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한 말은 무슨 말이야? a보다 왼쪽에 있는 점 갖고 기울기 구해 나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한 말은 무슨 말이야? a보다 왼쪽에 있는 기울기 갖고 구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이런 말을 쓰죠. 되시죠?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구해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라는 게 있어요.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구해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구해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로 뭐하면 다르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발산이라고 불러요. 아, 여자 써야 되는데. 요즘 지어도 되죠. 네. 즉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이라고 불러요. 발산. 발산. 그러니 이 발산이란 말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미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부드럽게 이용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드럽지 않거나, 되죠? 즉 스머스하지 않거나 또는 컨티뉴어스 연속이 아니면 얘는 미분 불가능한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함수를 볼 때 뭐부터 봐야 될까요? 항상 연속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부터는 함수를 보면 뭐부터 봐요? 연속성을 봐요. 만약에 연속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한 거라고? 미분 불가능한 거라고. 되십니까? 그래서 자 봐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뭐가 벌써 얘 중요한 얘기 얘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F'A가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죠? 되겠어? 그럼 내가 이 모양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다니까 얘에서 얘 뺀 게 어디 있어야 돼? 분모. 되시겠어요? 얘에서 얘 뺀 게 어디 있어야 돼? 분모.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네. 야,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딱 보고 미분계수 정의 아니 아셔야 돼요. 딱 보고 얘가 미분계수 정의인지 아닌지 아셔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아는 건 되게 쉬운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읽어봐. x 빼기 a가 있죠.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있죠. 얘는 전부 다 미분계수 정의예요. 니네가 이때까지 0분의 0분의 극한했던 거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얘 플러스 빼기 얼마 3 이런 거 얘도 전부 다 미분계수 정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분을 다 풀면 우리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 내 말이 이해가요?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있는 극한을 가만히 보세요. 얘네 극한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얘네 보시면 무슨 극한이야?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분의 0꼴의 극한은 전부 다 뭐라고? 미분계수. 0분의 0꼴의 극한은 전부 다 뭐라고? 순간변화율 접선율이 미분계수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0분의 0꼴의 극한을 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극한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니까 10개 중에 10문제 중에 8문제는 0분의 0꼴의 극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한 다른 문제가 나올 때 안 하다 보니까 틀린다니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0분의 0꼴의 미분 자체가 정의 자체가 0분의 0꼴의 극한인 거니까 미분 졸라 문제 많이 나오잖아. 전부 다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통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일단 얘를 통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되십니까? 되시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면 미분 보통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이 있거든요. 거의 그 앞에까지 보던가 거기 조금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미분 끝까지 시험 보지 못합니다. 시험 범위가 미분 끝까지 못하고 보통 도함수의 활용이 좀 많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요. 장난이고. 몇 번이에요? 자, 3번 보세요. 지울게 이거. 야, 내가 진짜 앞으로도 지금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반복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 보시면 2차 함수 한번 나왔죠? 자, 이제부터 또 얘기합니다. 2차 함수는 다항함수 항상 뭐라고? 연속함수죠. 거기 하나 더 붙습니다.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함수예요. 미분 가능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점에서 접선이 전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2x 플러스 1이야. 아직 나는 구해보지 않았거든? 구해보지 않았지만 얘 요점에서 이 점이 뭐냐면 3이라고 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인 거야. 직선이면 직선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요점에서 접선이 2인 거예요. 요점에 접선이 2인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2차 함수야. 얘 어때요? 전부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제부터 뭐라고? 미분 가능한 놈인 겁니다. 미분 가능한 거. 근데 얘 보시면 2차 함수가 이 그림 같은데 AB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근데 AB의 기울기니까 뭐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지.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 3. 즉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란 말은 뭐냐면 x가 1부터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2 빼기 얼마? 1분의 F2 빼기 얼마? F1. 얘가 얼마라고? 3이라고. 되겠니? 근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2 빼기 얼마? F1 이거의 값이 얼마야? 3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구하래요?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래며.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니까 1 빼기 0분의 F1 빼기 얼마? F 0 되십니까? 즉 우리는 뭐 구하는 거냐면 F1 빼기 얼마? F0 예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좀 문제가 좀 잘못 나왔는데 여기가 꼭지점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꼭지점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이 상태로 문제 못 풉니다. 왜냐면 모르는 게 몇 개예요? 3개. 하나, 둘, 세 개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문제 못 풀고 아마 대칭축 여기가 꼭지점이 x가 1일 때 꼭지점일 거예요.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어요.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근데 이 참수는 뭐예요? 여기 그게 있네. 여기 보세요. 2, 1, 2하고 0. 0하고 높이가 똑같죠? 네. 문제가 안 틀렸네요. 얘가 똑같은 값을 갖죠? 예. 그 말은 여기가 대칭축이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좌우 대칭인 거니까. 맞지? 틀리냐고 보시더라. 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하고 이거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지. 네. 되겠어? 괜히 썼죠? 식으로 써도 되긴 한데 야봐 얘 기울기 얼마? 3.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대칭하면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만약에 식으로 쓴다면 여기 보세요. 2, 0 여기 모르니까 여기를 뭐라고? K라고 볼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요놈을 L이라고 하면 되시겠어요? 지금 써보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K 빼기 얼마 L이 얼마야? 3이란 얘기죠? 되시겠어요? 이 아이는 뭐예요? L 빼기 K인 거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4번부터 4번. 딴 거 말고 제발 복습을 잘 해갖고 보세요. 복습을. 자, fx가 얘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그치?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f의 x 플러스 얼마 2 빼기 f2가 뭐라고 했냐면 x 세제곱 다시 이거 지워졌네. 다시 미분계수 구하는 범위 몇 가지? 두 가지. 되겠어? 네. h가 0으로 가는 극한, x가 a로 가는 극한 두 가지. 0으로 가는 극한,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극한.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그때 h가 0으로 가는 극한, x가 a로 가는 극한 중요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럼 얘 보면 다시 얘 읽어봐요. F 프라임. F'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의 뜻은 x가 2에서 순간 변화율, 예. x가 2에서 접선의 기울기, x가 2에서 미분계수인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값을 구하란 말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니까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말은 x가 2에서 접선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니까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때 얘가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4의 x야.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미분 계수 구하려면 극한으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극한으로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극한으로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에서 얘 뺀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분모가 있어야 된다고. 되시겠어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럼 이 모양이 아까 얘기한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기다려보세요. 필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아니죠? X 더한 지랄. 첫 번째 거에 H 대신에 X라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문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가?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양변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변수가 x인지 h인지 이게 중요해요? 아니요. 중요한 건 있잖아. 얘예요. 0으로 가는 극한. 선생님 0인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내가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전부 다 무슨 꼴? 0분의 0꼴인 거니까 x가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선생님 왜 여기가 x가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얘에서 얘 뺀 게 x였으니까.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f에 3 플러스 얼마 h 빼기 f에 3 마이너스 얼마 5h 이런 게 나왔다고 쳐. 맞아요?
그럼 얘 딱 보았어. 그럼 여기다가 뭐 써? 6H 그리고 리미트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H가 얼로 가면 돼? 0.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야? F'3이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네. 여기 좀 복습을 좀 해갖고 오셔서 다시 좀 얘기를 들으면 또 이게 또 이상한가? 그러면 얘는 0분의 0포레카이죠? 그럼 0인자 약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요? 14 나오죠. 즉, 이 아이가 뭔데요? x가 2일 때 뭐라고? 미분계수. 되시겠어요? x가 2일 때 순간 변화예요. x가 2일 때 접선의 길기.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f'2가 되는 거라고.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어? 되겠니 이거? 야, 내가 딴 거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오늘 미분계수 지금 변화를 한 거 있죠? 예. 다시 그럼 외우세요. 진도도 안 나갈 테니까 일단 외우세요. 그게 일단 외워져야 돼요. 그걸 달달달 외울 줄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안 되면 뒤에 거 점점 쌓여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얘 외우세요 지금. 예. 어? 네. 이제 저 좀 꺼줄래? 예.